박찬양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창양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혜정 감염병 예방팀장입니다. 이미연 감염병 대응팀장입니다. 정성심 의학관리팀장입니다. 정현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 식품안정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88회 제1차 정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0년 제188회 1차 정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완료 5건, 진행 중 1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쪽 보건위생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공사로 사업비 20억 1,400만 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642제곱미터 규모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이쪽 중간부터 4쪽까지는 해당 사항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020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 서면 및 집합심의를 개최하였고 2021년에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및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각각 서면 심의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론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2020년에는 죽산보건지소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했고 2021년에는 금강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미양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 중이며 보건진료소는 2020년에 3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관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3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및 1개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하여 민원인에게 깨끗한 공공보건기관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 식품적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6,174개소, 공중위생업소 808개소, 유생육품 제조업소 26개소가 영업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20년에 161건, 2021년 4월 말 현재 29건의 식품위생업소 대상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2020년 4건, 2021년도 4월 말 현재 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처분 현황은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1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량식품 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기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25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모범 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 음식점은 4개 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 음식점이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면서 78개소의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위생 관련 물품 연일에 상수요금 월 3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등 위생등급제 지원으로 음식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보다 1명이 증가하여 16명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역학조사와 접종센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 현황은 유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감염병 대응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403명 발생하여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 PCR 검사 59,599명, 해외 입국자 5,434명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접종센터를 개소를 시작으로 5월 13일 기준 화이자 접종 2,682명,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7,212명, 총 9,894명으로 4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신 수급에 맞춰 신속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보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연수 들어가셨나? 연수 들어가시는 바람에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은 아까 이제 말씀한 것 마냥 아예 그 추진 불가는 그 공도 보건소 얘기하는 거요?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유흥주점이 한 80군데 되잖아요. 그 양반들이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네. 사항은 없는 거고요. 예. 그동안 그 유흥주점에 대해서 문 못 여는 거에 대해서 예. 보상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 관내에서 탑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많이 줬습니다. 제일 많이 줬어요? 예, 안성이 최고 많이 줬습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임대보증금 200만 원까지도 임대비까지도 줬습니다. 그래서 또 죽겠다고.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죠.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가 정책인데 저희가 보건소가 임의로 문 열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저도 한번 면담을 해봤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동안 이제 문 못 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손실 보상을 우리가 준 거는 작다. 그러니 전체적인 걸 달라 아니면 어느 집은 문을 못 열어서 안에 있는 장비가 다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분들도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는 집합 금지를 덜 시켜놨는데
유흥주점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유흥주점이 대개 보면 크잖아요. 시설이나 뭐 이런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를 많이 봤다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상해줄 지금 저기는 생각은 아직 없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는 확진자가 한 4월 뭐 저기 저 말부로 403명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몇 명이죠? 오늘까지? 지금 588명입니다. 588명. 네. 이게 이제 그 이제 직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걸려가지고 그 안성시가 그래도 꽤 많이 걸린 거죠? 그렇게 많다고는 네. 볼 수는 없고요. 많이 생긴 거 순위로 따지면 한 20위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31개 시군 중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22 정도? 예. 처음에 한 3, 4위 하다가 점점 글쎄. 이제 뭐 물류센터라든가 축산물 공판장, 네. 그다음에 한살림, 최근에 이제 한살림에서 이렇게 생기면서부터 지금 한살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 어떤 걸로 판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간 저 고생들 많으신데 하여간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접종자가 이제 9,800,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저 소장님은 뭐 한 41% 접종했다 그랬는데 아, 그거는 저 안성시가 전체 인구의 예, 우리가 70%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국가 자체도. 예, 그 70%를 잡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70%. 현재 그 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대상자별로 지금 접종해라 했던 거에 대해서 한 83.6%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대상자 이제 뭐 예, 대상자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62세 뭐 저 이상 뭐 이런 그렇죠. 거 따져가지고는 예, 예. 그리고 전체 이제 안성시 전체 식구만의 70% 따졌을 때는 이제 41% 수준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얀센 백신인가요? 얀센인가 뭐요? 얀센이요? 한 번 맞으면 된다는 거. 우리 예, 저, 얀센입니다. 예. 우리 저기 저 뭐요 저기 저 의원님 맞으셨는데 그거는 뭐 연령대가 몇 살부터 맞는 거예요? 그 연령대 기준은 없었는데요. 예. 최소 아무튼 30 이하는 안 했고 그 이상만 해가지고 접종을 한 거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군인 관련해 가족이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등등 하다가 예. 지금 저 아스트라제네카 약간 부족 현상 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예약했던 사람이 못 맞으면 예. 얀센이로 전환시켜서 맞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일반 시민도 많이 맞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가 좀 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잖아요. 예, 예. 근데 얀센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맞으면 되는 건가? 아니죠. 얀센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교차 접종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지금 저 4월 17일인가 이후에 예.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은 7월 중순 이후부터는 7월 말인가 그때부터는 화이자로 교차 접종은 돼요. 근데 얀센하고는 교차 접종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얀센 한 번 맞으면 그만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교차 접종이 필요 없죠. 화이자 이미 맞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일단 전년도 그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요. 네네. 근데 여튼 추진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도자료 한번 배포하고 그냥 완료하신 거예요? 보도자료 한번 배포하고 완료한 게 아니고요. 네. 폐의약품은 지금 각 약국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건소로 다 모여서 하던 거를 지금 일부 지역에는 약국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래 약국에서 수거 체계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하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 조치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죄송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지적사항이었던 게 어떤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폐약품 수거 관리해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폐의약품이 계속 지금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은 일단은 분리 배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별도로.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가정 단위에서 폐의약품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거 체계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것을 분리 배출하려고 하는데도 여튼 약국 부분에 대해서 모든 약국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거함을 지금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했는데요. 지금 여튼 여기 지금 여러분이 추진 실적으로 지금 보고하신 거는 지금 폐의약품 회수 절차 이런 거 안내하는 보도자료 한 번 지금 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주민홍보 안성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통리장 회의, 그다음에 반상회를 통해 가정 내 폐기약품 폐기 방법을 홍보를 실시한 거고요. 보도만 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016년에 이제 관련 조례는 제정이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 절차를 2020년 8월 24일 날 안성시 약사회라든가 약국 81개소에 대해서 폐의약품 회수 절차를 재안내를 했습니다. 예. 재안내했으니 여튼 약국에서 좀 알아서 할 일이요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시민들이 여튼 병원 갔다가 약국 갔다가 이렇게 주로 이제 경로가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 사실상 존재하는 폐의약품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대부분 그냥 그 매립이 됐든 소각이 됐든 그냥 이렇게 뭐 일반 쓰레기 봉투에 그냥 이렇게 같이 그 배출을 하는 실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수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80몇 군데 지금 이렇게 폐의약품 수거함이 지금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80여 개소에 지금 우리 안성이 약국이 전체 몇 개예요? 약국 전체는 제가 지금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몇 개? 안성시 관내 약국은 84개소입니다. 84개소예요. 네네. 그러면 현재 지금 다 이게 지금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폐의약품은 이제 그 가정 내 폐의약품은 그 지역에 이제 약국에 갖다 놓으면은 안성에 우리가 폐의약품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뭐 한 달에 월 1회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약국 가정에서 배출해 놓은 폐의약품을 가까운 약국에 갖다 놓으면은 수거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일단 지금 모든 약국에 안성시에서 여튼 통제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지금 약국을 방문했을 때 곧바로 저게 폐수거함이구나라고 하는 인지가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수거함을 일률적으로 좀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약국에서 여튼 소비자들이 여튼 이용이 편리하고 눈에 여튼 띄는 장소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여튼 계도하시고 뭐 이러는 절차가 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저는 한 6월 8일 6시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단 읍면동부로는 지금 일축하고 그 안성 1, 2, 3동, 공도 일단 뭐 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곳에서 당연히 뭐 확진자가 조금 나올 수 있겠고요. 일단 일축은 지금 요양병원 때문에 좀 영향이 큰 거죠. 일찍은 거의 이상하게 일찍 쪽에서 많이 생겼어요. 특수한 공판장도 일찍이고, 네네. 그다음에 요양병원도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일찍의 아이스타운이라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또 그 특수한 공판장에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그 아파트 네. 거주 주민들도 많이 생겼고, 또 네. 최근에 발생을 또 하니까 또 일찍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든가 초등학교 이렇게 계속 일찍 쪽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성 1, 2, 3동은 이분들은 이제 우리 저 보건소 가까우니까 이제 수시로 검사하는 게 많은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연령별로는 50대, 60대가 집중돼 있네요. 가장 그 많이 뭐라 그럴까요? 네. 이렇게 좀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이제 노인분들 이런 60대는 이제 노인분들 그 백운회인가요? 백운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막 이러다 보니까 면역이 발생이 되는 거죠. 집단 발생이. 직업별로는 지금 교육기관 학생, 미취학, 교직원 최근에 학생들 집중 발병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발병이 높아진 건 아니고 이제 가족이죠 주로. 네, 확진자 그러니까요. 접촉 예, 예. 확진자의 가족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학교는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학생이 있다, 그 학교는 바로 선제 검사 나갑니다. 학교 전체 일제 검사를 나가서 그 중에 이제 자가격리에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학생이 확진자 가족이 학생인 경우 그 학교 선별 검사 가가지고는 확진자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격리 해제 전 검사에다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죠. 현재까지 지금 사망자가 6명 정도 집계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이상 반응에 따른 보상 신청도 지금 7명인데 지금 실제 이제 보상을 받으신 분도 있나 봐요. 보상 받은 거는 지금 두 명인가 한 명인가 있다는 소리만 들었고요. 보상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만약에 이분이 뭐 증상이 따르면 의사의 의견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에 보내면 질병관리청 심사에 의해서 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언론 보도에서는 그냥 뭐 저기 하면 30만 원 이상 뭐 30만 원까지 해준다. 뭐 네. 중증일 때 1,000만 원까지 해준다. 보도는 딱 내렸지만 실제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보건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보건소가 가장 많이 지금 민원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접종을 받아서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뭐 그런데 왜 이거를 안 해주느냐? 의사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막 그냥 우리한테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근데 지침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가지고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에 의해서 돈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6명을 처리 중이고 한 분은 지금 처리가 완료된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에서 아니, 심사를 실제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상 반응이 호소가 된 거냐고요? 팀장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건 우리 팀장님이 감염 예방팀장 윤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 들립니다. 마이크 하나 더. 네, 감염 예방팀장 윤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신청은 현재까지 7분이 하셨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처리 완료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하이자 맞이고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오셔서 그거로 인해서 보상 신청을 하신 거고 심의 결정이 돼서 부분 보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염 경로별로 보니까 지금 경로 미상도 한 48건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건 뭐 결국 이렇게 계속 역추적해서
여튼 조사를 하지만 밝힐 수가 없다는 건가요? 네. 경로 본인 위상은? 자체도 어디서 네. 접촉이 됐는지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네. 뭐 GPS라든가 카드 결제라든가 심증 역학 조사를 해봐도 그 사람이 확진자하고 만났다는 개연성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네.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특히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무증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증상자가 그 사람이 검사 받기 전에 확진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 누구랑 만났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지금도 현재 지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거는 부서별로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나요? 어디요? 다중이용 시설 부분에 대한 점검 각 부서 단위별로 담당 예, 예, 부서 부서별로. 단위별로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그 주말에 이제 금강면 집을 좀 가끔 가는데 요즘 이제 너무 답답해들 하시니까 이제 야외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대학가인 한경대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저녁에 그 여튼 5명 이상씩 여튼 모여서 여튼 술 마시고 하는 상황들 제가 몇 번 봤고 특히 그 금강 뭐 저수지 이런 주변에는 요새 이제 캠핑이 또 이렇게 그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가 됐든 친구 단위가 됐든 기본적으로 5명은 다 넘어요. 그 차 여튼 갖고 나오셔서 또 돗자리 깔고 여튼 뭐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관리는 잘 못하시고 계시죠. 주로 시설 저희가 중심- 야외 활동하는 사람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5명 넘냐 안 넘냐 찾을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없고요. 네. 그렇게 하기 여력은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 좀 시설 중심으로 지금 뭐 이루어지고 뭐 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여튼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밖으로 나오시면서 여튼 그 규정을 어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일일이 뭐 시민들 쫓아다니면서 뭐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요 유원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로 랜드가 됐든 아니면 그 저수지 주변이 됐든 뭐 집중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라도 좀 관리 방안을 좀 찾아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현재 지금 접종률 보니까 1차가 지금 62%, 2차가 8.7%. 저한테는 통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주셨는데 아까 뭐 80, 지금 6월 22일 기준으로 제가 갖고 있거든요. 84% 말씀을 네, 하셨어요. 6월 22일 기준이라면 6월 1차가 22일? 83.6%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2차가 지금 현재 16.2%입니다. 네. 지금 일단 3분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지침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3분기에 않았나요?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뭐 저긴데 이게 질병 이게 3분기 예약한 사람을 네. 아직 보건소에 연락이 안 와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저께 오늘 저 행감 때문에 가까스로 찾아보니까 현재 각 저기 이 지역에 관계없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약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안성 사람이 뭐냐 해서 따진 게 지금 60세, 74세까지가 한 845명,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및 돌봄 인력이 한 1,308명, 그다음에 뭐 유치원 초중교 교사가 1,377명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숫자는 파악을 해놨습니다. 3분기에 접종할 대상들에 대해서. 아니 일단 50세 같은 경우는 55세에서 단계별로 세분화 지금 되는 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현재 50세, 55세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8세부터 59세까지 마치는 거에서 7월 달에는 60세까지, 50세부터 59세까지 우선 접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니 일단 3분기 지금 18세에서 59세 대상으로 지금 예정이 됐던 거였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거를 지금 50대 같은 경우는 55세 그 이상으로 우선한다고 그
그 뭐 이야기가 있었었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아직 그게 최종 확정되지 항상 않은 거예요. 저희 보건소가 여기저기서 좀 파악을 못한다 아니면 뭐 잘 관리 못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있는데요. 그걸 언론은 발표하고 지침 내려오는 거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지금 지침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아직 그게 안 내려왔는데 언론에서는 일단은 뭐 7월 중에 뭐 이걸 마친다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약 지침을 제정도 받으셨냐고 제가 그냥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예, 예. 의원님 길어지시면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좀 질문해도 예, 아니 괜찮겠습니까? 뭐 정리하겠습니다. 여튼 일단 초기 우리하고는 다르게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한 지금 시민들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너도 어떻게 빨리 어떤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전체 이제 수급 계획에 따라서 세부 여튼 그 지침이 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접종 백신을 또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언제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지침이 조금 확정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바로 좀 이렇게 그 고지해 주시고 네, 네.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뭐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집단 면역력 형성 뭐 70% 달성은 뭐 연말 안에 뭐 충분히 이루어지겠지만 뭐 또 다른 또 여튼 이제 변수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튼 마지막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예,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진택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우선 뭐 소장님이야 그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공도 보건지수 추진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서부권 그 공공보건진료의 향후 어떻게 좀 뭐 보관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공도라든가 이쪽은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의원님 말씀 듣고 복지부도 쫓아서 가보고 협의도 해보고 안 되면은 도시형 보건주소로 바꾸는 방안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불가로 계속 나와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약간 그 공도 쪽 그러니까 이 보건지소라는 게 공공의료를 목표로 하는 거고, 공공의료는 그 지역에 의원이 없거나 이럴 때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뭐 물론 의원님께서 맨날 거기 병원 의원 많다고 뭐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셨지만 사실은 의원이 많거든요. 그 말씀하지 마시고 그 서부권 공공보건 의료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 예, 구축 방안, 봉중보건 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없습니까? 네, 아직은 제가 네. 그 2018년 12월 22일 제177회 제2차 안성시 정례회 때 소장님 시정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좀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권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공동건강생활지원센터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기능 보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에 따라서 서부권 공공보건의료체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성시 서부권 지역인 공도부의 경우 평택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안성시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향후에 진사리에 신축할 계획인 스타필드가 완공되어 정상 운영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비 인구 유입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상황에 맞춰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장님 답변이에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여기 전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지금 거예요?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검토로 끝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이 지역 거기 공도 생기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냥 원곡면에 지금 보건지소 지금 신축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원곡면에 그 지금 원곡면, 양성면, 공도 서부권 지역에 지금
보건지도와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혹시 현황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원국면 인구 6천 명이 살합니다. 지금 저 산하리 그 성주리 일부는 지금 어디서 쓰냐면 진유 보건진료소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국면 인구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거기다 또 신축할 계획 가지고 있어요. 양성면 노곡리 보건진료소 있습니다. 명목리 보건진료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 소재지에 보건지소 있어요. 거기도 6천 명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새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새로 짓는 능사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지역 여건에 맞춰서 통합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전혀 그런 데서 고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관료주의사에서요 공무원들 자리 뺏기고 막 그 축소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활권 자체도 있잖아요. 다 3분화돼 있어요. 양성면 같은 노원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안성시가 아닙니다. 용인시 남사의 남사 이동 쪽이에요. 성주리 산하리도 오산이나 진위로 다 나가요. 이것이 안성시 지역 발전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소는 안성시지만 생활권은 다 외지예요. 일부 다 떨어져 준 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도 확충하고 도로도 확장을 해서 좀 모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역할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요즘 브레인시티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국면에서 5분 10분 거리예요. 우리 서부 지역 정택으로 넘겨주려고 그런 겁니까? 생활권이 다 그래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있잖아요. 평택으로 가자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검토했으면요. 다 공개해 주세요. 시민들한테도. 이러저러해서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입으로 끝나고 그냥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그래서 좀 안성시가 뭔가 좀 하나를 좀 느슨하게 빼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면 정확히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공도하고 양성하고 뭐 중간 지점에 통합해서 할만한 그 사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도 가봤어요.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서로가 이쪽은 이쪽대로 불편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불편해. 그래서 그 자리를 보다가 이건 서로 불편하니 차라리 한쪽으로 모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 그럼 있는 지수를 뭐 하려고 없애고 뭉치느냐 이러는 바람에 수습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네마다 보건진료 하나씩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단으로 밀어내면 그거 따라갈 거면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도 이왕 통합지소를 만들려면 주민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주민이 불편한 걸 굳이 통합이라고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든 새로 신설을 하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절실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명확하게 말씀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점점 생활이 좋아지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자체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보건지소 진료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건강생활센터를 만든다든가 뭐 다른 쪽에 공공보건을 지원하려고 그러지 보건지소 지금 신축하겠다 그러면 공보에도 안 줍니다. 그럼 페이닥터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페이닥터 거기에 뭐 자세히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보건지소 15군데가 있어요. 15군데에 각 지소마다 의약부나 외지역 5군데 외에는 한 보건지소에 일평균 몇 명이 오느냐를 따져봐야죠. 일평균 7명 이내입니다. 그것도 7명 이내도 다들 만성질환자들이 고정적으로 타던 약 타던 것 때문에 오는 거지 뭐 특별한 그리고 보건지소 의약부나 외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의사가 처방만 해주지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럼 그거 처방 뭐 500원 받든가 뭐 그거 처방 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장님은 1억 5천씩을 돌아가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그렇게 뭐 그러니까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그 필요성에 대해
그러니까 필요성이 거의 없다, 해박해진다 그런 걸 좀 어필하시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잘 유지해야지 추가로 만들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특히나 공도에는 이게 때- 공도에 의원이 몇 개가 40몇 개가 있습니다. 의원이 뭐 거기다 보건지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도에 그거 보건지소 없어지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일평균 이용자를 보니까 한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연간 1억 5천씩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저는 아니, 지금 그러면 건강생활센터를 만드니까 그냥 제가 하루에 150, 200명 말씀드렸잖아요.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지금 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표해 주시라니까요. 공표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 자리에서 설립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력을 안 했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네, 노력은 저도 그럼 그런 열심히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정확하게. 왜? 그래야 재차 민원이 발생이 않는 거예요. 근데 민원이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 공도 쪽에 민원이 많다 자꾸 그 어찌됐든 말씀하시는데요. 간에 안성시가 민원의 시민들을 여성 속이고 공무원이에요. 추진을 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건 뭐 그렇지만 네? 그렇잖아요.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이제 물론 시작할 아니. 때 지소도 운영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복지부에서 불가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복지부도 처음에는 오케이가 됐다고 전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 중간에 안 된다고 바뀐 일반 거죠. 진료 안키로 저 확약서까지 시장이 제출했다는 그러니까 중간에 안 된다면서 확약서 내라서 뭐 확약서 내고 했다고 네, 좀 들었는데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갖고 우리 안성시 코로나 누적 확진자 한 80명밖에 안 됐어요. 네. 제가 보니까 한 81명이네. 근데 지금 580명, 그냥 6개월 만에 한 500명이 급작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누진 확진자 수로 보면 뭐 경기도 내 뭐 20위권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인원이 많지 않은 도농 복합도시 기준하면 10위권 안에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안성시에 코로나 청정기이다고 많이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자제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다음에 요즘은 집단 감염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앞으로 발병될지도 모를 예상되는 것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뭐 물류 물리센터. 센터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좀 강화를 해서 좀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강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 그때 당시 제가 예고했습니다. 너무나 안성시가 청정기이다고 너무나 많은 행사도 하고요. 또 좀 느슨해졌어요. 저는 그런 것이 좀 원인이 있다고 저는 잠깐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다들 않겠다고 하지만 그래 갑자기 80명에서 6개월 만에 5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좀 나름대로 좀 분석도 좀 해보시고 좀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좀 공문도 좀 계속 하시지만 좀 강화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자가 격리 중인 분이 나와서 그 돌아가시는 확진 양성 판정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무증상자가 그냥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안성시가 지금 자꾸 저는 좀 이렇게 좀 뭐 행사 뭐 등등 해서 자제 좀 하자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도 그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다음에 발생하면 너희들 모여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뭐 힘들지만 뭐 주기적으로 좀 더 좀 해서 좀 애써달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놀랬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나지도 않은데 나와서 뭐 술 마시고 또 그분이 확진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이슈화를 안 시켜서 그러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네, 이상으로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부서가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좀 더
잘 막아야지 우리 안성 사는 시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1급 간염병 대응에 대해서 초과 수당에 대해서는 그 직렬별로 내가 보기에 초과 수당을 받는 것 같은데 간염 의료 업무에 대한 그 제1급 간염병 대응 의료 업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받진 않는 것 같아요, 안성은. 네, 그건 안 받고 음. 비상근무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자체의 권한으로 다른 지자체는 지금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 안 받고 있길래 나한테 어떤 분이 제보를 좀 해주셨어요. 확인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딱 특이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아니, 확인을 안 아직까지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1급 전염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비상근무 수당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현업 근무라서 제한 없이 주거든요. 그래서 1급 그거에 대한 수당은 아직은 저희가 검토를 안 간염병 수당도 해보고 내가 보기에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으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양 보건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